이 사람들 플랜에 따르게 되면 뭐냐면 국정조사 끝나고 가을쯤에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싸울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때쯤 되면 이제 갈아치우고 아. 비대위 체계로 가서 비대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전당대회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한동훈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 또 이준석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어. 당내에 뭐 나경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철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면 이게 빅이벤트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플랜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을 딱 보니까 예. 얘 지금 내년까지 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사람들도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조경태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징계심의 그걸 이제 규탄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징계안을 갖다 거기 제출했거든요.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 정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당 행위가 누구냐? 네가 당원하고 그냥 국민한테 거짓말한 게 바로 너 아니냐? 너야말로 해당 행위를 했다. 너야말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 뭐냐면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다. 다수 국민들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는 이걸 계속 지속할 시에 대안과 미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뭘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우리도 움직이겠다는 거죠. 너 당장 너 물러나라 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지속할게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 대해서 지금 정점식의 이제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점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징계를 하자. 예. 다만 중징계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만 주고 끝내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절차 개식 그다음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징계 수위라는 것도 공감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 중징계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을 가리더라도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징계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장동혁이 만약에 중징계를 못 하잖아요. 욕 먹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내 중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나경원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징계로 정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징계는 명백히 잘못된 거다.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뺄셈보다 덧셈을 해야 된다라면서 장동혁의 이게 징계 드라이브에 아주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징계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친윤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징계는 양쪽이 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양쪽이 바란다는 그래서 징계 전국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쪽은 오히려 내 무게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장 대표는 징계를 해야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그거예요.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려면 뭘로 가야 되는 겁니까? 중징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징계를 안 가면 자기가 욕을 먹는다고. 그다음에 저들마저 돌아서게 되면 완전히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징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친한계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친한계 쪽은 징계를 받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된다. 그다음에 징계가 외려 훈장이 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징계 때려 빨리 때려. 그래서 오히려 징계 라인에 가서 먼저 선착순으로 줄 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전국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 징계가 친한계를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장 대표 책임론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시각에 더 우세합니다. 지금 상황은. 특히 이제 나경원하고 안철수 입장이 굉장히 재밌죠. 예. 징계 찬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들도 뭐예요? 이 사람들도 나경원이 그 장동혁이 물러나야 되거든. 차기 당권 주제거든 자기들은. 예. 차기 당권 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하고 안철수도 장동혁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딱 보니까 지금 황당한 겁니다. 지금 징계를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장동혁이 이 시스템 갖고 내년 8월까지 계속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애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네가 물러나야지 우리가
가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비토 감정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강성과 중도 당내 중도와 당내 강성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우리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굴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장동혁이 절대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8월까지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예. 연임까지 할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틀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장동혁이 그 적반하장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예. 국민들이 지금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도 상당 부분 다 돌아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당 대표에서 내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라는 건데 그 약속을 장 대표가 깨고 본격적으로 자기 연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그걸 위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할 때 이건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는 오히려 징계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많은 축하 전화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징계 정치의 본질도 반한동훈입니다. 예. 결국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가 이 오래 못 버틴다. 그러면은 그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장동혁 퇴진 직후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좀 서둘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봤냐면은 내년 한 2월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저기상. 그런데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그 장 대표가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분열 상황에 빠졌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견한 대로.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뻥이거든. 예. 근데 강훈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년 안에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건 뻥이다. 이건 100% 뻥이다. 가능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표였구나. 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이거 내용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거 총선용도 아니다. 왜냐면 총선에서는 불리하거든. 다른 지역들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봐라 이거 다 호남 다 퍼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당대회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저 호남에서도 안 믿는 것 같아 이거를.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되게 땅 가진 사람들하고 거기 건설업자들만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뻥이었구나라는 게 좀 분명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은 이제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반장동혁 계열의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지금 오세훈하고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계속 1, 2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장동혁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3%, 4%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너는 대권 후보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워버렸거든요. 아마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너는 이제 벌써 흘러간 물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라고 한다면 대안은 이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은 다음 당대표 선거가 문제는 뭐냐면 그건 뭘 위한 겁니까? 총선을 위한 거거든요. 그럴 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장동혁이 아니다는 건 이번 선거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으니까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고 오세훈은 어디에 발목이 잡혀 있는 거예요? 시장에서 발목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해진 수순이고 다만 장동혁이 저렇게 오버를 하면 할수록 그 시기에는 더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